자, 지금 그 바깥에 나가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모짜리 하는 장면이죠. 모짜리. 소위 모를 키우는 자리, 장소.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제 만드느냐. 일단 유튜브에 내가 올려놨긴 했는데, 오늘 이제 간단히 더 설명하면, 일단은 이제 모판이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그 모판에 담을 흙이 필요한 거예요. 그 흙이 이제 상토라는 겁니다. 상토. 상토는 pH가 한 5 내외로 약간 낮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건 이제 가장 핵심이 뭐냐면 무균, 균이 적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벼 재배하는 논에 표톡을 가져와서 상토로 해놓으면 병이 많기 때문에 어린 모는 병에 약하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위에 흙을 완전히 걷어내고 아래 있는 쪽에 흙을 쓰고 아니면 황토흙을 많이 썼어요. 과거는. 근데 요즘은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 코코피트하고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매트 형식으로 나와 있어요. 매트 형식으로. 그러면 이걸 이제 투입을 하면은 이제 물에 먼저 딱 적시가 물을 머금도록 한 1분만 넣어 놔도 돼요. 근데 이제 온도가 낮으면은 그 한 5분 정도 이렇게 적시 놔야 돼. 적시 놔고 물을 충분히 흡수를 하면 이것을 상자 위에다가 올려요. 올리면 파종만 하면 돼. 종자를, 싹을 틔운 종자를 파종을 하는 거라. 고르게 뿌려서 그 위에 복토는 얇게 안 보일 정도로, 종자가 안 보일 정도로 하면 살짝 덮고, 그게 뭡니까? 이 파종이에요. 예, 요걸 이제 육묘 상자에 파종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그 과정이 끝나면 이제 비닐이라든지 이불 같은 거, 따뜻한 거 부직포 있죠? 이런 걸 이제 덮어서 온도를 높게 유지하면 2일 내지 3일, 뭐 늦으면 4일 정도 되면은 뽀얗게 올라와. 좀 이따가 그림이 나옵니다만, 뽀얗게 올라오면은 그게 이제 발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햇빛에 뽀얀 상태를 햇빛이 그냥 노출시키면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얘가 다 말라 죽어버려요.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녹색을 띠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일단 차광망 같은 거를 씌우면은 햇빛이 한 30% 정도 들어갑니다. 투입되면은 그렇게 녹지를 않아요. 그래서 차광망을 씌운 이후에 한 4, 5일 정도 또는 길게는 일주일 정도 경과한 이후에 요즘 부직포로 많이 쓰죠. 그냥 그렇게 하고 바로 본답에 이제 모짜리 하는 데다가 평탄 작업을 한 후에 쫙 깔아 놓습니다. 쫙 깔아 놓고 어떻게 한다? 거기다가 부직포로 이렇게 덮어버려요. 그러면 온도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녹화 과정까지 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과거하고 이제 방법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상토를 가지고 이제 육묘하는 방법. 흙을 이제 가져왔으면 분쇄기로 이렇게 이제 쳐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쳐내는 거죠. 이런 흙들을 이제 활용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비료 성분이 일부 필요할 경우는 비료를 추가로 조금만 투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쇄한 이후에 채로 치고, 그 다음에 믹스웰, 혼합을 잘 한다는 거죠. 상토 이제 100리터를 만든다고 기준을 했을 때, 요 비료를 이제 조금 일부 투입을 하죠. 자, 여기 나오죠. 상토 100리터. 100리터 하면 여러분들, 5말 정도 되죠. 20리터가 한 마리니까 5말 정도. 아직 100리터 개념이 안 되면 그냥 100kg라고 생각하세요. 100kg. 자, 그 다음에 요소를 여기 100g 넣고 용인, 용성인비라는 인산비료입니다. 이것은 400g 넣고 염화가리는 100g을 넣는데 이 요소는 성분량으로 하면은 질소가 46% 있고 용인은, 용성인비는 20%가 있어요. 그리고 염화가리는 카리가 60% 있어요. 그래서 이 양이 달라지는 거고 기본적으로 요 정도로 넣어주면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골고루 섞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과거에는 삽으로 했지만 요즘 기계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기계로 이제 믹스 웰 하면 됩니다. 요게 이제 상토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상토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종자를 파종할 수 있는 땅입니다. 흙입니다. 흙인데 종자를 파종하는 게 종류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원해도 있고 벼도 있고 한데 이것은 벼는 일반 우리가 벼라 얘기 안 하고 수도라는 말을 많이 써요. 수도. 반대말은 육도가 되겠죠. 그럼 수도는 뭐냐? 물 숫자예요. 물에서 기르는 벼도, 벼인 거예요. 그러면 수도 말고 밭에서 재배하는 벼는 없느냐? 있어요. 그게 육도입니다. 과거에 우리 농림나 1호, 2호 사과 했던 것들이 다 육도 품종이에요. 밭벼 품종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논벼입니다. 그러면 수도용이라고 하는 것은 모짜리 하는데 필요한 상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즘 많이 이제 시판이 되고 있어요. 시판이 되고 있고 조금 전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맷들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은 상토를 만드는 산업 쪽도 상당히 큰 산업입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이 맷다 하나에 예를 들어서 500원이다, 1000원이다, 하나 1000원 정도는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1000원 한다면은 1헥타르 기준으로 해서 몇 개 드느냐 하면 300개가 들어요. 300개. 300개면은 3만원. 그죠? 30만원. 한 30만원, 그것만 해도 30만원이죠. 30만원에 그 100만 헥타르만 한다고 가정해도 100만 곱하기 30만 얼마예요? 만 하면 억이죠. 그죠? 그렇잖아. 그러면 30만에 100만이니까 1000이죠. 그러면 동그라미 3개 더 붙이면 30만에 억에서 30억, 300억, 3천억이 됩니다. 시장이 3천억 시장이 된다는 거죠. 이걸 국내만이 아니고 수출까지 생각한다면 벼 재배 농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1억 5천만 헥타르에 들어간다 생각하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죠. 그래서 하나의 획기적인 기술이 있다면 이 산업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커진다. 특히 이 주곡 벼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우리가 상자 육묘를 합니다. 하는데 이제 파종량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조파라고 하는 것은 줄조자를 쫙 쥐어서 줄을 쫙 쥐어서 심는 거고, 이 산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손으로. 그 다음에 이제 중모 산파는 뭐냐면, 중모는 요것은 어린 모는 이제 한 10일에서 15일 사이 정도로 아주 요 정도 자랐을 때 하는 거고, 중모는 30일 모입니다. 30일 정도 키운 거를 말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요 상토량 상자에 이제 기준을 했을 때 상토 100리터, 지금 100kg라고 기준으로 합니다. 뭐 100kg 좀 더 되기도 합니다만 100kg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상토량은, 상토 자체는 비중이, 논흙을 쓰면 비중이 높아요. 근데 요즘 나온 거 새로 이제 만든 거 있잖아요. 시판하는 거는 아주 가볍습니다. 그래서 단축으로 얘기하기 어렵고, 일단 100리터. 100리터는 얼마입니까? 가로 1m, 세로 1m, 그 다음에 높이 1m 되면은, 이 정도 되면은, 100리터 정도 되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페트병 요만한 거 있잖아요. 요만한 거 100개 있으면 그게 100리터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조파 같은 경우는 상토량이 2.5리터, 어린 모는 3리터, 중모는 모를 크게 키워야 되니까 5리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중모, 어린 모보다 중모가 더 많이 필요한 거죠. 흙이 거의 2배 가량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게 비경제적이죠. 그죠? 그런데 상자량을 보면은 얼마 정도 할 수 있는가 보면 100리터를 하면, 조파를 하면은 한 40상자, 그리고 어린 모는 33상자, 그 다음에 중모는 20상자밖에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성으로 보면은 이 조파가 가장 경제적이다. 그 다음 어린 모,
산파하는 것이 두 번째다. 그리고 중모 산파를 하면 좀 덜 경제적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이 중모가 지금 전체 비중에서 90%, 99%가 이 중모를 합니다. 그럼 왜 경제성이 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선택하느냐 하면 이 어린 모는 키가 한 요 정도밖에 한 10cm, 8에서 10cm밖에 안 돼요. 너무 작아. 그런데 중모는 키가 한 20cm 정도 돼. 이 정도 돼. 그러면 옮겨 심었을 때 어떠냐? 정착이 훨씬 빠르다는 거지, 중모가.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어린 모는 옮겨 심었는데 이양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레벨링이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지 표면이 높낮이가 다르다. 그러니까 담수를 해놓는데 어떤 거는 이양을 했는데 물이 잠기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리스크가 크다, 어린 모는. 그리고 또 기계적으로 옮겨 심을 때 물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분명히 심는다고 심었는데 넘어가는 쓰러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키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중모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여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왜 그러면 중모를 많이 하느냐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나무 스틱을 활용해서 여기 상자죠. 상자에 이제 상토를 담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상토를 담았죠. 담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자를 뿌리고 있죠. 지금까지 선종, 염수선하고 선종을 해서 싹 틔운 종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싹을 틔우고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파종하기 전에 이미 몇 시간 전에 물을 충분히 여기에 물조리개로 뿌려 놓는 거예요. 이게 상토에. 그죠? 뿌려 놓고 여기에는 파종을 하는 거예요. 위에. 그러면 아까 산파를 하는 경우, 조파를 하는 경우, 어린 모 산파를 하는 경우 다 달랐죠? 그래서 요 양을 가지고 여기 바구니 안에 있는 양을 싹 고르게 뿌린다. 뿌릴 때 어떻게 뿌리느냐? 한 번에 다 안 뿌립니다. 요것을 요 바구니에 있는 양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뿌리는 양이다 하면 요걸 최소 3등분을 합니다. 나눠서 한 번 3분의 1을 가지고 한 번 뿌리고 조금 남으면 또 두 번째 뿌리고 세 번째 뿌리고 하면은 아주 고르게 뿌려진다 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본답에 가서 고르게 5개씩 착착착착착 영묘 이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기는 많이, 여기는 적게, 여기는 많이, 적게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논이 어떻게 됩니까? 들쭉날쭉, 들쭉날쭉 하죠. 어떤 데는 1제곱미터당 22포기가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11포기가 있고 이렇게 되면 곤란해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사항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종자를 파종하고 난 이후에 복토를 한다 했죠. 흙을 덮어줘야 되죠. 덮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에 물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물을. 조리개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제, 여기 펼쳐 나오면은 수분이 증발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걸 이제 소위 동계에 놓는다, 폭에 놓는다 그러죠. 다단식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재는 거죠. 이렇게 재어 놓죠. 이렇게 높게. 그러면 이게 발화가 되면서 흙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수분이 들어가면 뭉쳐져 있기 때문에 위로 밀어 올려요. 그럼 이게 위에 상자 밑바닥에 달라붙어 버려요. 그러면 거기는 위에 상자는 어떻게 뿌리가 내리잖아. 그죠? 그러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떼면 떼지질 않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게 막 들어 올려지고 그래요. 그래서 칼로 가지고 이렇게 막 자르고 하는 그런 해프닝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농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그런 일은 없도록 프로답게 하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파종이 다 된 거죠. 그죠? 파종이 다 되고 이제 복토를 이렇게 흙을 종자가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덮어준다 하는 거죠. 요게 이제 그 신형, 새로 나온 종자 파종기입니다. 요것도 이제 유튜브에다 올려놨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파종하고 복토까지 했죠, 지금. 요거는 이제 물 주는 장면이에요, 요렇게. 예. 그래서 이제
다단식으로 요렇게 재고 비닐을 덮고 부직포라든지 담요 같은 걸 이제 덮으면 온도가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이걸 이제 실내인,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라든지 그런 데서 하면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얗게 이제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면은 어떻게 하느냐? 서늘할 때 작업해야 됩니다. 햇빛이 약할 때 이게 이제 바깥에 옮겨내는 거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면 아까 싹을 약간 틔워서 하얗게 올라온 것을 이제 옮겨 심으려고 바로 이렇게 옮겨 심으면 잘못하면은 직사광선을 강하게 받으면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파종을 한 이후에 바로 다이렉트로 온도가 좀 높을 때 얘기입니다. 요렇게 이제 지면에 까는 거죠. 쫙 펼치죠. 여기 펼쳐놨죠. 그래서 여기 이제 비닐 피복을, 비닐로 이렇게 터널을 만드는 거죠. 요렇게 하고 그 위에다가 부직포를 덮으면 따뜻하게 유지가 되겠죠.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조금 리스크, 위험성을 조금 감내를 하더라도 그냥 부직포만 위에 딱 덮어 놓습니다. 덮어 놓으면 부직포가 충분히 그 기능을 한다. 그런데 실제 이제 농가 현장에서는 일도 많고 귀찮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에다가 육묘 상제를 하고 부직포를 그냥 위에 덮어버려요. 예, 부직포를 위에 딱 덮어버리면 햇빛이 조금 들어가. 직사광선이 조금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반화되면서 위로 밀고 올라와요. 그럼 부직포가 이렇게 들려 올라가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육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한 7, 8cm 이렇게 올라왔다. 그때는 부직포를 벗겨버리고 완전히 뭐 한다? 제거를 하고 자연적으로 이제 칠링을 하는 거죠. 칠링이라고 하는 것은 추위에 견디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녹색으로 되는 과정은 이미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저온에 이제 견디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소위 하드닝, 칠링이 아니고 하드닝이라고 해야 되겠죠. 강화를 시켜나는 거죠. 그러면 아주 뭐가 스트롱하게, 강하게 이제 자라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온실 속에서 일정한 온도에서 키워가지고 옮겨 심으면 바로 한 방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뭐 한다? 위기가 오면 극복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란 사람들은 어때요? 조금만 어려우면 뭐 합니까? 수사이드 하죠. 그죠? 그래서 뭐 한다? 우리가 어려움, 난관을 극복하는 방법도 교육에서 필요하고, 너무 또 힘든 거는 그렇고, 적절한 트레이닝과 스트레스는 성장의 발판이 밑거름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어디서 배우느냐? 작물에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화 과정, 녹화, 경화 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방법은 99.9%가 뭐 한다? 그냥 부직포 덮어요. 부직포 덮어 놓고 한 10cm 정도 자라면 그냥 벗겨내버려요. 그리고 그전에는 부직포 하나만 덮으면 냉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비닐 터널 있죠? 그냥 대나무로 이렇게 휘어서 터널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온도 관리를 하고, 낮에는 너무 더워지니까 이렇게 비닐을 덮은 걸 어떻게 합니까? 칼로 축축축축 해서 바람이 통하게만 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란 것들이 뭐가 육묘 이식을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요것은 이제 이양기로 이렇게 이양하는 장면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육묘해서 이식하는 장면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육묘도 했고 이제 이양을 했죠, 그죠? 이양을 했는데 이 포기수가 제곱미터당 또는 면적당 얼마나 되는가, 이걸 이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수량 예측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30cm 조간으로 주간 15cm로 했다고 알고 있지만 거기에 결주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사 방법에 있어서는 첫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가운데 이제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자 봅니다. 여기에 이제 조사 지점을 내가 선정을 했다 하면은 자, 요게 이제 기준 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줄자를 놓고 자, 요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제 요것은 주간이죠. 11주간. 여기 보시면 자, 요 가운데 막대기가 꽂혀 있는 것은 제외하고
5포기, 5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를 한다는 거죠. 지금 이분이 아주 잘하고 있죠. 왜 잘하고 있느냐 하면 어떤 분들은 여기에 지금 조사하는 줄에 앞에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발자국 내는 분이 있어요. 여기 발자국 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작물 생육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특히 이제 발이 큰 분들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 하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최소한 2줄은 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줄을 조사를 한다면 최소한 2줄을 띄우고 그 뒤에 이 발자국을 내야 된다. 가능하면 안 내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요 길이를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를 이양하고 나면은 특히 조사하고 나면 이 발자국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남죠.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5번을 5번을 심었는데 여기는 한 8번 되고 여기는 한 4번 되고 여기는 5번 되고 이렇게 아주 다양하죠. 다양한 게 왜 다양하냐? 이것은 뭐를 기를 때 파종을 할 때 벌써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번하게 고르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그러면 포기수 제곱미터당 이제 조사한 것은 이제 요 간격 거리죠. 그죠? 10개를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146cm더라. 그죠? 곱하기 이제 요거는 폭이 주간이고 요거는 조간이죠. 그래서 줄 간격을 해보니까 이제 10분의 10줄을 조사를 했는데 325cm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계산을 하면은 10제곱센티미터를 하니까 1제곱미터에 가로 세로 1m에 21.07포기, 21포기, 반올림해서 그냥 20포기 정도 되더라.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 조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장 상위옆 위에 있는 이 한 폭이라도 여기 한 폭이라도 키가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는 거예요. 가장 키가 큰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키를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폭이 기준으로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딱 손으로 잡고 위로 당기죠. 줄자를 가지고 이 줄자가 아니고 무슨 자라 그러죠? 하여튼 대자를 쓰는데 대나무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딱 집어서 요 키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지면 기점으로 해야 됩니다. 지면 기점으로. 수면이 아니고 지면. 그렇게 이제 조사를 하고 가운데 것은 기준 포기에서 제외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통상 이렇게 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대기 하나 딱 꽂아 놓고 10포기 또는 10줄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포기당 그 생육 정도, 그러니까 생장 특성, 그리고 단위 면적당 포기수 등을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육묘하는 방법, 육묘 이식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